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경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인 2020년 경기도가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국내외 법과 규정을 피해가지고 남북 교류 즉 대북 송금 등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 내부 문건에는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문서가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지사님 지시사항. 당시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와는 별도로 남북 교류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면서 검찰은 경기도가 아태평야교류협회에 지원한 수십억 원이 대북 송금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뉴데일리가 특종을 했습니다. 뉴데일리는 취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서 경기도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경기연구원에 한반도 분단 관리 및 남북 교류 관련 국내 법 규정의 제약과 극복 방안이라는 단기 정책 과제 연구를 주문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있죠. 이재명 지시사항, 즉 지사님 지시사항. 경기도 내부 문건인 바로 이 문건 사전협의용 계획서에는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에 한반도 분단 체제를 관리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외 법 제도의 충돌, 법적 정합성, 법 규정의 틈새 등을 검토해서 뭐라고요? 법 규정의 틈새 등을 검토해서 현행 법과 규정 하에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가능 극복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틈새를 발견해라. 문건에는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68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8일 이루어진 경기도 내부 회의에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의 지시로 해당 연구가 계획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연구 내용에는 정전협정, 유엔사 규정, 유엔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국내 대북 제재의 법 규정 분석 및 틈새 파악, 한강의 하구 통행, 개성 관광, 비무장지대 DMZ, 평화공원, 의료 보건 지원 추진에 있어서 각 법과 규정의 작동 방식과 문제점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당시에 법과 규정의 개정이거나 개선이 아니라 틈새 및 해석적 분석을 통해서 주요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적 정당성에 근거해서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방식의 변화 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한다고도 했습니다. 유엔 제재 등 사실상 모든 국내외 규제를 피해서 경기도가 북한과의 교류 사업 활성화를 모색한 겁니다. 여기에 대북 송금이 포함된 겁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이 줄기차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서 법과 규정을 연구하고 틈새를 파악하라는 것은 결국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지침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요. 이런 식으로 법의 맹점과 틈새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유엔이나 EU 등 국제사회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서 미국과 대한민국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 제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달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굴종적 대북 정책을 폈다고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한 발 더 나간 남북 교류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구 활용 계획에는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방식 변화 모색을 비롯해서 주요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대외 설득 논리로 활용, 통일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조차도 뚫어라, 법의 맹점을 파라, 틈새를 파악하라 하면서 기존 유사 연구 사례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사하게 연구됐던 사례도 해당 사항 없다. 대북 제재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나 연구 목적이 대북 제재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대북 제재 규정의 틈새나 문제점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간첩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경기도 주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법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 연구는 부재하다, 없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북한 측의 지원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접경 지역으로 남북 교류의 장이 펼쳐지는 곳이며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민주당입니다. 그 종북주의 이제는 버릴 때도 됐는데 아직도 저럽니다. 그러나 여권은 민주당 주장처럼 지자체가 남북교류 활성화에 주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해당 연구를 지시하기 나흘 전인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을 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여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개성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각오해둬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 배경에 현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관계 개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단성 있는 정책, 법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일단 해보자 이겁니까?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지난 11일 구속되었죠. 그러면서 쌍방울, 경기도, 아태엽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미화 200만 달러 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돈이 오간 이유로 당시에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 대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로 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에 건넸고 그 대가로 대북 사업권을 따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온 국민이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었을 때라면서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한 지원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파라서 그런지 몰라도 간첩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이 문건에 지사님 지시사항 괄호 열고 6.8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6월 8일 날에 지사님이 지시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당시 경기도 지사는 남북협력사무소가 폭파되어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